대한민국 의류, 식품, 주거와 관련한 의식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보다 60%나 높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특히 사과, 감자, 돼지고기 물가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고 의류와 월세 수준 또한 33개 나라 중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 먹고 살기가 세계에서 제일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위기는 여전하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괜찮다던 공공요금도 하반기에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없고 실질 소득은 줄어드니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들 돕자는 것도 외면하고 그렇다고 세수 확충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파탄난 민생과 서민의 절규엔 아무런 관심도 대책도 책임감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신경한 정권은 처음입니다. 국회라도 2발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밖에서 불법 파업 중입니다. 정말로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말로만 민생 살리겠다고 하지 말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일하십시오. 더 나은 대책이 없으면 민주당 안을 받으십시오. 능력도 대책도 없으면서 자리는 왜 꿰차고 앉아 있는지 국민들은 정말 의문입니다. 폭망일보 직전의 민생,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동해 유전개발 의혹, 남북 간 긴장 고조, 한반도를 둘러싼 급변하는 국제 정세 등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비상 상황입니다. 이 비상한 상황에 여당은 일하기 싫다며 사실상 파업 중입니다. 국정 운영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심지어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맞자는 황당한 제안을 했습니다. 원구성이 불법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고 바로 다음 날엔 상임위원장을 번갈아 가면서 하자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습니다. 그럴 거면 선거는 왜 합니까? 총선 민심은 야당이 중심이 되어 윤석열 정권 2년의 실정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필수 사항입니다.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협상은 모래성처럼 언제든 쉽게 허물어지게 마련입니다. 협상과 약속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상호 신뢰입니다. 아직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거부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용산 눈치만 보면서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데 우리 사이에 신뢰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 둘째,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 셋째,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설 것이 그것입니다. 향후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런 조건을 지키면서 행동과 실천으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추경호 대표의 제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는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끝내달라고 여야에 최종 통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라도 속히 원구성을 마무리 짓자는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한 국회의장의 입장과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제 국민의힘만 결심하면 됩니다. 국회법 무시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소하고 국회로 돌아오면 됩니다. 진심으로 원구성 의지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국민의힘 목 국회 부의장 후보 뽑고 상임위 위원 선임안부터 제출하십시오. 상임위 선임안도 내지 않고 국회 부의장 후보도 뽑지 않으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더 이상 꼼수로 국회 파행시키면서 우리 국민 우롱하지 말고 국민께서 시키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권 여당이 국회를 떠나 장애에서 전전하는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어서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국민의 최후 통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구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반전은 아닙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일가정 양립으로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미달합니다.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일 뿐입니다. 2주 단기 육아휴직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 근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근무 환경에서 쉽게 쓸 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도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 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의 부모들은 육아의 현실을 모르고 마련한 정책 같다, 이렇게 쓴소리를 합니다. 추세 반전을 장담했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반절도 반영되지 못한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면서 학사, 석사, 박사 통합과정으로 졸업을 앞당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조세대정연구원이 우리 여자아이들의 입학 연령을 당겨서 일찍 조기 입학시키겠다, 그걸 저출생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나 하등 다를 바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일찍 졸업 못해서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못 낳습니까? 진단부터가 얼치기니까 처방도 제대로 나올리 만무합니다. 저출생 대책의 시작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거와 교육을 지원하고 또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노동시간도 확 줄여야 합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결혼 출산 지원금, 출생 기본소득, 우리 아이 보듬주택, 이 3종 저출생 대책 패키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힘도 국회 파업을 중단하고 속히 일터인 국회 상임위원회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마당에 집권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해서야 되겠습니까?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국회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인구 위기에 대응할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렇게 국민의힘에 제안하고 싶습니다만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 여당한테 이런 제안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인 만큼
국민의힘은 즉각 국회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우리 지방 재정이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23조 원의 지방 재정이 펑크났습니다. 올해 교부되어야 할 부동산 교부세도 2조 6천억 원이나 줄어듭니다. 2023년도 귀속분 종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하고 공시지가, 공정가액 비율을 크게 낮춘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또 세율도 낮췄습니다. 이렇게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는데도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운운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재원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인구 소멸 이전에 지역 파산 선언이 먼저 나올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어제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를 교부하는 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더 늘려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저출생 대응을 더 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면 교부세를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을 점검하는 재정청문회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실은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 세제 개편에 세자도 못 꺼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멘 소리를 내놨다고 합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 안에는 세수 확보 대책이 전혀 없는 모양입니다. 그저 부자 감세만 잔뜩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그거 잔인한 것 아닙니까? 정부는 부자 감세 중독부터 끊어야 세제 개편 논의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 세수 확보 대책부터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세수 결손, 재정 위기에 책임을 묻는 재정 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